다가오는 12월 28일 북부의 교통혁명이 시작됩니다. 파주에서 서울을 출퇴근하신다고요? 거참. 서울보다는 개성이 더 가깝지 않나요? 라는 조롱을 듣던 서름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파주에서 서울역을 16분 만에 출근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일산에서 서울역은 12분. 언제부터? 다가오는 12월 28일부터. 자, 오늘은 12월 28일로 개통이 확정된 GTX A 노선의 북부 라인이 개통되었을 때의 최대 수혜지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부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 CBD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서울역부터 시청, 을지로, 종각, 종로, 광화문, 서대문, 충정로 요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내 직장 동료나 상사나 후배가 파주에서 출퇴근을 하신다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 반응은 파주에서 출근을 하신다고요? 파주에서? 그럼 그분이 그럽니다. 파주가 아니라 운정신도시라고, 뭐 신도시야, 일산 바로 위에 있고 설명하실 겁니다. 네, 운정신도시가 파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곧 좀 있으면은 16분이면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변명을 직장 동료가 했던 기억이 난다면 그게 이겁니다. 그 금방 이제 16분 만에 갈 수 있어가 12월 28일인 거고요. 이 12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길래? GTX A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GTX A 개통했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동탄부터 수서 라인까지 2024년 올해죠. 3월 달에 개통을 했었고요. 한번 요번에 12월 28일날 개통하는 구간은 운정부터 서울역까지인데, 일단 이번에 개통하는 노선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운정역이 시발점입니다. 운정역 출발해서 다음 정거장 일산의 킨텍스역을 지나 고양시의 대곡역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죠. 연신내를 거쳐 서울역까지. 창릉역은 나중에 개통하고요.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이니까 5정거장이 개통을 하는 거고, 목적지는 어딨죠? 이 노선의 목적지는 서울역입니다. 연신내 가려고 이 노선을 타시는 분들은 100명이 타면 그 중에 1명이나 될까요? 다 서울역을 가려고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 노선의 목적지는 서울역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GTX A 노선은 운정부터 동탄역까지가 한 노선이고요. 이 중에 올해 3월 달에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개통을 한 거고, 이번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삼성역은 개통 안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2028년 개통 예정이에요. 이 삼성역은요, GTX C노선, 의정부부터 수원까지 가는 GTX C노선이 또 있잖아요. 거기 개통할 때 같이 개통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GTX C노선이 착공식만 해놓고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GTX C노선의 완공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A노선과 C노선이 삼성역에서 환승을 하는데, A노선의 삼성역도 결국에는 C노선과 맞춰서 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아무튼 당분간은 북부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남부는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역도 개통 안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 3월 달에도 동탄에서 수서까지 뭐 개통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뉴스 보니까 별로 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네, 맞습니다. 별로 안 타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탈만 하죠, 노선이. 일단 이 수서라는 곳이 애매합니다. 동탄이나 용인 같은 곳에서 수서를, 이 GTX를 타고 올라갈 이유가 딱히 없어요. 이 수서라는 곳이 강남이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환승역이 있긴 하지만 3호선과 분당선이 있잖아요. 있긴 한데 이게 되게 멀어요. 자, 지금 GTX를 타고 수서역으로 왔어요. 3호선으로 환승했어요. 몇 정거장 하나 볼까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 여섯 정거장을 가야 드디어 일자리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양재역이죠. 그 전까지는 다 주거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7, 8 정거장을 가야 이제 교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검찰청 있는 곳이죠. 아니면 분당선을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 6, 7 정거장을 가야 또 설릉역. 제일 중요한 삼성역이나 강남역은 또 직결도 안 돼요. 한 번 더 갈아타야 됩니다. 2번 환승을 해야 강남역이나 삼성역을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라 아직까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수서역을 이용하는 게. 그리고 어차피 이 동탄이나 용인 쪽은 GTX가 아니어도 이미 분당선도 있고요. 동탄에서는 버스 타고 많이 이동을 하죠. 수서역까지 가서 2번 갈아타느니 버스 타고 한 번에 많이 갑니다. 아직까지는 굳이 GTX를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반해서 이번에 개통되는 운정 서울역 노선은 최소한 이 남부 노선보다는 훨씬 그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왜? 목적지가 수서가 아닌 서울역이니까요. 서울역은 강북 교통의 중심이죠. 이게 서울역인데 대충 봐도 뭐가 되게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1호선, 4호선, 뭐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다 완성이 돼요. 서울역이 나오면 오른편에 바로 뭐가 있어요? 버스 환승센터가 있죠. 여기서 버스 타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수원, 동탄, 수지, 일산, 인천 다 갑니다. 여기서 M 뭐 이런 거 타고 오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울역까지만 GTX를 타고 오면 바로 옆에가 명동, 2호선 두 정거장, 한 정거장 더 가면 충무로, 1호선 타고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시청, 바로 옆에 일지로 입구, 1호선으로 두 정거장 가면 종각, 세 정거장
정거장 종로 3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내에 있어요. 아니면 한 번에 못 가는 것들은 버스 타면은 10분이면 다 갑니다. 서대문역 버스 타고 10분 이내, 충정로 버스 타고 10분, 서울역 자체도 일자리가 있고요. 수서역과는 상당히 활용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삼성역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 삼성역이 뚫려야 GTX는 온전한 완전체가 되는 건데 뭐 안 뚫리니까 당분간은 서울역이 뚫려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GTX A 노선의 최고의 수혜지 답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일산입니다. 일산은 CBD, 권역, 출퇴근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이에요. 정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힘들어. 여기까지는 좀 할만해. 한 1시간 이내에 가거든. 이건 지하철 타는 시간만 해서 좀 힘들긴 한데 갈 수는 있는 정도의 위치다. 나름 또 살기가 좋으니까 일산이. 내부적으로 살기가 좋고 교통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정말 이악 물고 갈 수는 있는 거리로 평가를 받는데, 이 일산을 저는 이번 GTX A 부분 계통의 최대 수혜지 1번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일산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최대 수혜지인 건 쉬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영향력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산이라는 도시를 잘 보다 보면 아주 명확한 장점과 아주 명확한 약점이 공존하는 도시거든요. 자, 원래 이 명확한 장점과 명확한 약점이 공존하는 곳이 파격적인 개선을 이루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점과 약점이 일단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의 강점이 일단 뭔지 볼까요? 아마 일산에 거주 안 하셔도 이런 곳들을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일산은 뭐가 발달해 있죠? 상권이 매우 잘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산 상권이 막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상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권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서 주거시설에 비해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권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상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권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일산은 완벽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뭘까요? 모든 곳이 산책로다 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1, 2기 신도시에서는 가장 산책로와 공원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일산입니다. 차도를 안 건너고 도시 전역을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로 다 이어져 있어요. 거대한 호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산 동구와 서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삥삥 돌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지하철을 타러 갈 때도, 호수공원에 갈 때도, 법원을 갈 때도, 관공서에 갈 때도 차도를 안 건너고 그리고 녹지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죠. 다 평지로요. 녹지 할 때 이 녹지는 산이 아니에요. 평지가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상권의 모든 곳이 산책로인 일산의 세 번째 강점은 학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직도 경기도의 3대 학군이 있죠. 물론 이 1대, 2대 학군이 굉장히 강하고 3인자가 누구냐? 의견이 요즘은 조금 분분한 상황이면 수지도 있고 수원의 영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가 누군지 약간 요즘 헷갈리긴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일산이 경기도의 3대 학군입니다. 셋 다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가 학군이 좋습니다. 학원의 수로 봤을 때는 경기도 1위예요. 1위. 학원의 수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 밀리지 않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일산보다 학군이 좋은 곳이 거의 없죠. 사실 2015년도 자료고 요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워낙 위치가 외곽이다 보니 일산 동구, 서구 각각의 학원가를 가지고 있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군이 다 좋습니다. 장점 3개 꼽아봤는데 또 장점을 꼽자면 훌륭한 비주얼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모든 신도시의 특징인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탄이나 광교나 판교 같은 2기 신도시가 아니고 1기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상당히 그 비주얼이 훌륭한 편이다. 예쁘다. 아름답다. 도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다 장점인데 상권 좋아. 산책로 잘 돼 있어. 학군 좋아. 비주얼 훌륭해. 마치 내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키 183에 잘생기고 연봉 2억에다가 유머러스하고 자상한 남자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완벽한 것 같아. 근데 거의 완벽한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더라. 동일 인물입니다. 이 완벽한 장점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나 좋은 조건들인데 조건이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일 정도로 큰 약점이 일산에 있더라. 그게 뭡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상권 중요하지. 산책로 좋으면 좋지. 학군 엄청 중요하지. 목숨 걸지. 비주얼도 좋으면 기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마트 가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여기 경기도 아니야. 경기도민이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잖아. 이거 경기도민들의 숙명과도 같은 불후의 명언. 교통망이야말로 경기도민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통은 분명히 일산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교통이 좋다 하다 보면은 안 좋은 데가 없죠. 경기도에서도 일산은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김포 이런 데보다 낫죠. 좋은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요건데 요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일산이 교통 좋았어 봐요. 분당이지. 일산은 약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그 하나가 뭐다? 교통이다. 그리고 그 교통을 상당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GTX예요. 12월 28일 GTX 부분 개통 시 GTX 일산 킨텍스역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원래 1시간이 걸리던 이 출근길은 12분이 됩니다. 대중교통 탑승 시간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 직장은 서울역이 아닌데? 시청역인데? 금방이죠. 한정거장이죠. 12분에 환승해서 한정거장 간다고 해도 한 10분? 22분, 25분이면 거의 다 갑니다. 30분 이내면 못 가는 데 없습니다. CBD에서 광화문, 서대문, 종각, 종로 다 갑니다. 30분 이내. 다만 출발지가 어디일 때? 킨텍스역일 때예요. 자, 킨텍스역은 여기 있죠. 일산의 구도심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일산 서구에서는 가까워요. 서구에서는 버스로 접근이 가능한데 저 밑에 가면 일산 동구잖아요. 동구에서는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GTX-A 개통의 결정적 수혜지는 일산 구도심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 일산 킨텍스역 바로 근처 이 주상복합들과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이 오피스텔 중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원룸, 투룸 오피스텔은 투자용 아니라고요. 아파트형 오피스텔들이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인 수혜지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이 위에는 재건축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은 재건축에 관한 영상이 아니에요. GTX-A 노선이 깔렸을 때 누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냐는 거고 그 수혜는 당연히 GTX역 근처에 있어야 수혜를 받죠. 일단 멀리 있으면 버스 타고 한 번 더 와서 환승해야 되잖아요. 그게 벌써 한 10분, 15분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12분이 아니라 벌써 25분, 30분이 되는 거고 서울역 가서 한 번 더 갈아타면 한 40분, 50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킨텍스역 바로 근처가 가장 수혜지가 되고요. 이 킨텍스역 근처의 주상복합들을 한번 볼게요. 다 주상복합이에요. 용적률 200짜리 아파트는 없습니다. 용적률 689, 용적률 358. 이게 좀 약간 낮네요, 그죠? 하나포레나가 좀 높아요, 용적률이. 용적률이 높은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좀 쌉니다. 국평이 한 10억, 11억 이 사이이고요. 용적률 300대로 내려오면 좀 가격이 올라가요. 같은 평수도 한 13억 정도. 현재 최근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런 건 없어요. 생각보다 올해 회복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거의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런 오피스텔들 있죠. 이거는 50평이라고 나오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용 8사죠. 공급 면적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4평짜리죠. 아파트는. 근데 오피스텔은 공용 면적 50평, 전용 면적 8사여도 실제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25평짜리랑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죠. 아파트 25평처럼 똑같이 생긴 오피스텔 50평이나 84제곱미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25평짜리 아파트와 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30평대 이상은 이제 여기 주상복합들, 25평짜리 아파텔은 이런 곳들이 있죠. 얘네가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산 구도심에서 보면 일산 동구는 좀 멀고요. 일산 서구에서는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도 재건축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하면서 킨텍스역 최대 수혜지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알아보시는데 좀 비쌉니다. 구축이라고 많이 싸지 않아요. 포레나 킨텍스랑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산 동구 쪽에서는 사실은 이 킨텍스역을 이용하기 어렵고요. 아마 대곡역을 이용할 겁니다. 대곡역 근처는 아파트가 없어요. 논밭이고 나중에 여기 이제 주거시설을 만들 건데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통하고 나서 당분간은 누가 이용할 거냐면은 일산의 동구의 주민들이 경의중앙선, 서해선, 3호선 등을 타고 와서 마도역에서 하나 둘 오면 대곡역이죠. 환승해서 가는 그런 형태. 기본적으로 환승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산 동구는 수혜지가 아닌가요? 다 수혜지예요. 당연히 일산 전체가 다 수혜지입니다. 기존보다 서울역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중에 더 결정적인 수혜지, 진짜로 1시간 걸리던 게 12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 곳은 킨텍스역 주변의 주상복합과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결정적인 수혜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만든 건데, 강남, 반포동, 압구정, 한남동을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보통 대부분은 그런 중심부에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좀 조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베드타운 중에서 많이 고르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곳들은 고르기가 어렵고 비싸니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일자리에서 좀 거리는 있지만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곳을 베드타운이라고 하는데, 그 베드타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드타운이에요. 교통만 극히 안 좋은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으로서 갖춰야 할 다른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노후도가 조금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조금 빠지고, 기반 시설도 괜찮고, 근데 결정적으로 빠진 게 교통인 거죠. 여기 점수 앞에 보면은 23점이거든요. 얘랑 비슷한 한 20점짜리 다른 베드타운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친구는 모든 영역이 골고루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교통의 경우에는 이런 일산 같은 베드타운보다 훨씬 좋죠. 일산은 교통이 1점에 1점. 죄송합니다, 일산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5점짜리도 많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베드타운은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적당히 노후돼 있고, 약간 새 건물도 있고, 기반 시설도 괜찮고, 공원도 그냥 있긴 있으니까, 학원도 있고, 상권도 나쁘지 않고, 요 정도일 겁니다. 근데 아주 좋은 건 거의 없는.
그래서 이런 베드타운과 일산 같은 베드타운의 가격이 만약에 뭐 비슷한 입지가 한 7억 똑같다고 쳐볼게요. 둘 다 7억이야. 그럼 전반적으로 요런 베드타운의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요런 일산 같은 형태의 베드타운의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좀 용이할까요? 이게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요거 힘들어요. 요거는 또 교통도 좀 발전시켜야 되고 뭐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고 뭐 공원도 다시 좋은 거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학원도 뭐 인위적으로 학군을 키울 수가 있나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꼴리는 건 딱히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예로 들게요. 170 한 3 정도의 평균적인 키에 연봉도 5천원 받고요.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어. 나이도 뭐 적당히 뭐 그냥 얼굴도 뭐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준수해요. 그냥 대략 이런 유형인 거고, 이런 유형은 아까 같은 그런 유형이죠. 이런 하나 딱 빠지는 거예요. 이분이 가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이러고 소개팅에 나오는 어떤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다른 걸 다 갖춘 상태에서 하나의 약점을 뭘로 극복했냐? 본인이 가발 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십니다. 그 가발을 쓰는 순간 완벽해. 제가 연봉 2억 써놨지만 훨씬 많이 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나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되게 당당하시고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단점을 딱 극복하는 순간 완벽해. 이게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훨씬. 요거 하나를 팍 올리는 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타운에 뭔가를 하실 때 저는 강력하게 일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확 빠지는 곳, 그리고 그 하나가 곧 해결되는 곳. 보통 근데 그게 교통이에요. 상권이 엄청 안 좋은데 상권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학군이 되게 안 좋은데 학군이 엄청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가장 변하기 쉬운 게 교통입니다. 교통 말고 다른 거는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게 다 좋고 교통이 엄청 안 좋은 곳이 곧 교통이 좋아져인 게 가장 좋습니다. 베드타운은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을 하나 더 볼까요? 일산보다 훨씬 극단적인 곳이 운정신도시죠. 일산은 여기, 운정신도시는 한정거장 위에 있어요. 파주죠. 운정신도시가 파주예요. 그건 아시죠? 아까 일산은 교통에 1점을 줬는데 운정은 0점입니다. 0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요게 이제 곧 올라간다는 거예요. 운정신도시도요. 여러분 가보세요. 파주라고 여러분 막 무시하시는데 가서 그 내부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운정신도시는 2기 신도시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일산은 뭐죠?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2기 신도시가 훨씬 더 비주얼적으로 편의성이, 상권 이런 게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신 동탄, 위례 그런 곳들과 내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만 교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볼 일도 없죠. 사실은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는 운정신도시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확 빠지죠. 교통이 더 일산보다 더 극단적으로. 저는 그래서 진짜 최대 수혜지는 운정이라고 봅니다. 일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운정이 일산보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최대 수혜지요. GTX A의 개통으로 인한 최대 수혜지는 사실 일산보다 더 수혜를 많이 입는 곳이 운정이라고 봐요. 더 안 좋았었으니까 당연히 운정신도시가 일산보다 집값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교통 때문에 그래요. 일산은 운정에 비하면 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요 운정역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GTX 운정역, 요 주변이 최대 수혜지겠죠. 최대 수혜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이 주상복합들이 최대 수혜지가 될 거고요. 지금 지어져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는 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위에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그 위에 힐스테이트 운정, 요런 곳들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겁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운정신도시의 대장이고요. 7억 8천만 원 정도 국평 기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사실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는 다르게 다른 교통수단이 너무 없거든요. 물론 이 경인중앙선이 하나 있긴 한데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일산 같은 경우에는 GTX가 내 집 앞에 안 와도 서해선도 타고 3호선도 이용하고 내 집 앞에 거의 다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곡역이나 킨텍스역과 같은 GTX역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운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운정은 이 운정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게 일산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산도 킨텍스역 근처가 최대 수혜지고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을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일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력을 운정신도시에 비하면 골고루 나누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정신도시는 요 주변 단지들에 아주 집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마치 태양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따스한 빛이 확 감소하게 될 거예요. 물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금과는 교통 환경이 비약적으로 달라진 건 맞습니다.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서울역, 강남 이런 데 갈 엄두도 못 내는 곳들이 버스 한번 타고 이렇게 가면 멀긴 하지만 멀리 가서 한번 갈아타기만 하면은 16분이면 서울역을 가니까 분명히 많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산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일산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역 근처에 있는 곳들과 그 외의 지역 구도심이 차이가 이 정도라면, 이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받는 정도가 운정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거. 운정 쪽에 뭔가를 하실 분들은 꼭 이 운정 역세권 쪽을 평수가 심지어 작더라도, 제가 웬만하면은 저는 25평보다는 34평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25평이 있고 비역세권에 34평이 있으면은 조금 멀더라도 34평 하세요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운정만큼은 그냥 가까운 게 장땡입니다. 최소 25평 이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에 지금 25평짜리가 한 6억 정도 하잖아요. 이런 산내마을 13단지나 도보로는 3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35평짜리 6억이잖아요. 그러면 35평짜리 요 6억이랑 25평짜리 6억이랑 평형과 거리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운정 신도시 안에서는 저는 거리라고 봅니다. 25평 이하로 내려가면 그중에 상승장 때 상승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고요. 그래서 멀리 가기보다는 그냥 평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운정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하신다면. 행동할 거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12월 28일 전에 하는 게 좋겠죠. 되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GTX 남부 노선이 조금 실패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관련 딱히 이용을 안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북부도 뭐 하면 뭐하냐, 그거 뭐 쓸모가 있나, 요런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 여기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게 되면 실제로 16분 만에 가고 12분 만에 가는 걸 보면 좋은데? 내가 지금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고 시청으로 을지로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 주변 아파트들은 뭐 무조건 10억 이상은 간단 말이에요. 바로 근처는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에는 뭐 5억대고 운정신도시는 조금만 저렴한 데 가면은 뭐 5억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전혀 보지 않던, 싼 게 한데 너무 멀어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멀어서 싫어, 철도만 타나? 나는 운전을 더 많이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가겠죠. 생각도 안 하겠죠. 근데 10명 중 1명, 100명 중 1명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없다, 기존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할만 하겠는데? 원래는 뭐 요 주변만 생각했었는데 연신내 여기만 가도 멀던데, 여기에 뭐 빌라나 뭐 아주 구축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면 여기 뭐 DMC에 한 12억 정도 사시는 분들도 근데 비싸, 전세로 그냥 6억에 사고 있었어. 근데 이 6억이면은 여긴 집을 사. 전에는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는 다닐만 해. 그러면 가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십 명 중 한 명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선반영이 거의 안 돼 있다는 거. 오히려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많이 돼 있었는데 운정 킨텍스 이쪽은 선반영이 거의 지금 안 돼 있어요. 하락장 때 빠진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개통할 때까지 선반영이 거의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통해서 다니게 되면 좋은데 하면서 이제 그때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하실 거면 12월 28일 전에 하시고,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것 같다 싶으면 또 다른 데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여기만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교통망은 뚫리고, 이제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교통 환경이 변하는 케이스는 아무리 앞으로 남은 철도 교통 호재가 많다고 해도 전국에 이 정도까지 파격적인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파주에서 서울역에 16분, 이게 말이 되냐고. 다만 이제 운정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꾸준히 많다는 거가 하나 주의할 점이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당장은 없고 수년 뒤에 한 5, 6년 정도 뒤부터 창릉 신도시, 일산은 아니고 여기 창릉, 여기 3기 신도시죠. 일산은 여기고요.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몇 년 뒤에 입주를 할 텐데, 그때 사실 일산은 좀 흔들릴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던 대부분은 아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공부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향이 좀 있으려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12월 28일 이후에 한 달 뒤, 2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12월 28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경험치가 한 번 더 쌓였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다른 좋은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